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다시 오게 되었네요. 예, 그때는 정치에 대해서는 아직 전이셨고 이제는 신당을 만드셔서 예, 이제 예. 정치인으로 저희 인터뷰에 오셨습니다. 그때도 환영합니다. 뭐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죠. 예, 여러 사실상. 친구 동지들과 얘기가 많이 깊숙이 되어 있었고요. 예, 그 사이에 야위신 것 같아요. 몸무게 좀 빠졌어요. 예, 사실. 그러게. 워낙 새벽부터 밤까지 일정이 너무 많아서 예. 뭐 경황이 없네요. 예. 새벽 6시 한 40분경에 문자 주시고 그러시니까 미안합니다. 엄청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계시다. 창당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요. 네. 사실 뭐 창당 준비하는 실무 인력들이 정말 경황이 없는 상태인데 네. 지금 예정대로 다 거의 문제가 없는 것 같고 3월 첫 주 내로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할 것 같습니다. 3월 첫 주에. 네네. 예, 3월 첫 주에. 근데 그 창당대회인가요? 장소가. 장소가 100번 기념관에서 아니요. 거부를 해서 그러니까요. 다른 거부 곳을 이유는 뭡니까? 정치 행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정치 행사 많이 했는데요. 거의 모든 정당들이 거기서 많이 거기선, 했는데 예. 저희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을 예약을 했습니다 이미. 그 어디서 하길 어디서 나중에 하나- 공지를 하려고? 예. 사실 여러 군데 예약을 했어요. 혹시 또 취소가 될지 몰라서 세상에. 일단 여러 군데 해놓고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혹시 또 불허 결정이 나면 또 곤란하니까. 아니야, 그렇구나. 많이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그러면 사실상 3월 초에는 창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렇습니다. 당명은 조국당으로 갑니까? 실제 시민과 언론들이 모두 조국신당으로 부르고 있고 여론조사도 조국신당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오늘 오후 늦은 오후 정도에 네. 당명을 공모한다는 공고가 나갈 겁니다. 네.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이제 당명에 대해서 후보를 다 수집을 할 거고 네. 그 다음 단계는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뭐냐면 정치인 조국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인 조국의 이름이 들어가서는 예. 안 된다. 근데 과거에 이제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거부했거든요. 예. 그 대신 친박 연대는 문제 없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친박의 그 박이 박근혜가 아닐 수도 있다. 예.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대신 이제 뭐 추천하실 시민들께서도 미리 아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자연인 조국,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 조국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아주 좀 묘한 부분인데 그런 예. 것까지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조국 신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 신청 당원 가입은 얼마나?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건 한 3만 명 넘은 것 같고요. 3만 명? 예. 아마 조만간 뭐 한 5만 명은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상당히 빠르게 당원들이 모이고 있다. 지금 영화배우 문성근 선생하고 작가 조정래 선생이 공동 후원회장을 맡게 되셨더라고요.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 문성근 선생 같은 경우는 오랜 노무현 대통령의 동지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부산에서 창당 선언하는 한 날 바로 오후에 비례는 조국 신당을 찍겠다 선언을 해주셨고, 맞아요. 전 사전에 어떠한 연락도 사실 안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하시고 난 뒤에 며칠 뒤에야 제가 예. 감사 인사드렸고. 예. 뭐 작가 조정래 선생님은 사실 소개를 할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네. 근데 조정래 선생님은 과거 오랫동안 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뭐 해주셨던 개인적인 어떤 멘토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맡아주마 이렇게 하셔서 감사히 정말 감사한 마음이죠. 정치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언뜻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과거에는 제가 정치를 못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정치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고로 문성근 선생님은 편의점의 멤버십 후원회원이십니다. 여기. 취재 편의점. 예. 3년은 너무 길다. 이게 조국신당의 슬로건이라면서요. 3년은 너무 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주요 슬로건 중에 하나고요. 네. 실제. 그래서 뭐 우리 신당 추진하는 동지들과 뭐 맥주 한잔 할 때 제가 이제 3년은이라고 선창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동지들 참석자들이 너무 길다라고 이렇게 구창을 하죠. 그건 사실이고.
실제 이제 왜 그 말을 제가 했나 하면 네. 좀 어려운 개념으로 쓰게 되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이란 말을 제가 많이 써왔는데 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대중적 언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고민했던 게 3년은 너무 길다란 말을 제가 여러 군데서 구사를 하고 있고 네.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통상의 정치적 법적 절차에 따르게 되면 네. 윤석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는 3년 뒤에 대선입니다. 네. 근데 저부터 그 3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네. 또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국민의 그 상당한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심리적 탄핵을 했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한 65%에서 70%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65%에서 70% 중에서도 한 55% 정도는 매우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심리적 탄핵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근데 심리적 탄핵을 국민들이 했다고 해서 정치적 법적 탄핵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상태의 국정 운영으로 3년이 계속된다면 네. 대한민국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이 쌓아왔던 그런 가치와 비전과 정책과 또 뿌리가 다 흔들릴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3년을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총선을 통해서 네. 국회의 구성을 최소한 200석 이상을 만들어서 다양한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국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당을 만들어서 정치에 나서기로 결심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런데 이제 범진보 진영을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네. 200석을 넣는 건 정말 어려운 과제거든요. 네. 근데 저는 200석 얻으면 좋죠. 네. 그러면 탄핵, 그다음에 개헌, 네.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의 거부권의 거부 네. 다 가능합니다. 예. 근데 200석을 얻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네. 제대로 싸우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것입니다. 네. 레임덕이 오게 되면 당장 국가 권력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네. 정보를 줄 것입니다. 정보를 예. 밖으로 언론이나 뭐 예. 정당에 줄 것이고 예. 또 검찰도 예. 이게 죽어가는 권력이네, 힘이 빠진 권력이네 하게 되면 윤석열 그 정권의 핵심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200석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네. 총선 이후에 제대로 싸운다면 조기 종식의 문이 열릴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됐든 그 야권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거에 관전 포인트가 찍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태원 그 참사 유족들이 그 농성하고 있는 서울광장 분향소에 다녀오셨어요. 예, 예. 그 책을 한 권 드셨더라고요. 예. 정부가 없다. 이것도 사실 갑자기 저희 그 작가분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귀국하던 책을 들고 이게 왔던 거하고 비슷한 장면이냐. 정치인 다 되셨다. 뭐 그걸 이런.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 예. 저자 정혜성 씨가 예. 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문화일보 기자 출신이고 당시 청와대에서 디지털 소통센터장을 했는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한 책이거든요. 저한테 책 찍었다고 보내줬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제가 잘 읽었고 네. 제가 이제 이태원 그 참사 현장 이태원 진짜 이태원 네. 어제 추모 그 천막 있는 곳 말고 말입니다. 제가 개인으로 시민으로 갔다 왔고 네. 전주에 갔을 때도 참 그 추모를 했습니다. 네. 근데 공식적으로 정치인으로 참배는 이번이 처음인데 네. 이번에 가면서 그 책의 내용을 좀 알리고도 싶었고 네. 책 제목에 국가는 없다 아닙니까? 정부가 없다 아닙니까? 예. 정말 정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리기 위해서 뭐 제가 정혜성 그 비서관한테 나중에 이 책 가지고 왔다는 거 나중에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네. 뭐 고맙다고 하긴 하시던데 저는 그 책의 제목이 그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싶어서 그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정부가 있었다면 멀쩡한 사람들이 길거리 골목에서 걸어가다가 그런 엄청난 참사를 당하는 그 젊은이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재작년에도 그 젊은이들이 같은 장소에 와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왜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지에 대해서 이 정권 중에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뻔뻔하게 이태원 그 유가족들을 오히려 뭐 좌빨 세력이다, 진보 세력이다, 뭐 돈을 벌려고 저런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인간이 아닌 정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얼굴을 쓰고 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인간의 얼굴을 한 정권이 아니다. 예, 말씀 주셨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 재의결 언제 할 건지 동의 여부 밝혀라. 29일 전에 밝혀라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각을 분명하게 세우고 1대1 토론도 제안하셨어요. MBC 라디오 방송에서. 뭐 전혀 답이 없죠. 제가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한 게 아니라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를 언론 앞에 자꾸 공격을 해서 네.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또 질문을 해요. 네. 예컨대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당시 이제 국민의힘 물론 전신 정당이지만 네. 거기에 제출하기 하루 전에 네. 한동훈, 손준성 두 사람이 들어있는 단체 카톡방에 네. 당시 한동훈은 60장의 사진을 올렸어요. 네.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네. 그 소수가 들어있는 단체 카톡방에 네. 그게 한동훈 씨가 갑자기 뭐 자기 가족 사진 또는 자기 뭐 먹방 사진, 꽃 사진을 올렸겠습니까? 60장의 사진이 뭐냐 도대체. 그거 다 지워버렸죠. 예.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이것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1심 유죄 판결 받은 손준성 검사를 징계를 하기는커녕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영전시켰죠. 이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답을 하라고 했더니 답을 하지 않고 예. 조국은 석사장교 나오지 않았냐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석사장교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아요. 그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뭐 하루 정도 있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전혀 아니고요. 예, 뭡니까 석사장교가? 그 김종대 의원이 이제 방학 동안에 뭐 훈련 받고 장교로 임관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전혀 예, 예. 아니고 육군 제3사관학교에 입교를 합니다. 아. 거기서 숙식 다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장교 훈련을 받고 네. 그 중에서 2개월은 전방에서 소대장 근무를 합니다. 아. 그러한 뒤에 6개월 후에 이제 예비역 소위로 임관되는데요. 소위, 중위가 아니고. 예, 소위입니다. 예. 되고요. 물론 당시에 이제 그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 제가 뭐 시험은 잘 쳤나 봐요.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불합격한 친구들, 동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경우는 그냥 사병으로 가서 병장 제대를 했죠. 네.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죄송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예비역 소위로 임관하고 정식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한테 갑자기 그걸 왜 석사장교 운운하는 건 우습고요. 네. 오히려 양두는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은 자신의 상사 윤석열 대통령에게 네. 어떻게 군 면제 받았나 물어보라고 하시죠.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의 맥락은 운동권, 그러니까 운동권이라면 당시 전두환이 만들었던 석사장교라는 혜택을 이용해서 군에 갔다 온 게 뭐 정당한 거냐 뭐 이런 식의 뭐 어처구니 없는 논리고요. 그럼 네. 당시 운동권 출신이던 전두환 노태우 정권 하에서 뭐 공무원도 되면 안 되고 대학원도 가면 안 되고 또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제공하는 그 당시도 일정한 뭐 복지 혜택이 있을 수 있고 연금 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해야죠. 자기 자신은 또는 그 한동훈 검사 당시 네. 검사였겠죠. 그 당시는 뭐 대학생일 수도 또는 뭐 중학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여하튼 많은 검찰 정권에 속해 있는 많은 검사들이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유지시키는데 부역했던 일, 검사든 검사 아니든 그런 일을 했던 자들이 네.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공식적으로 존재했던 병력 제도를 활용했다고 비난한다는 것은 뭐 가소롭다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이런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에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이다.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저는 하나하나 반박하고 싶지 않고요. 네. 이제 이념 프레임으로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갈라치기 한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적과 아군을 나누고 적을 이제 규정하는 거겠죠. 누가 아마 그런 카피를 써준 것 같은데 저는 네.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예. 독일 히틀러 시대에 괴벨스가 있었습니다. 괴벨스. 예, 그 괴벨스의 정치 선동을 예. 연상시키는 구호로 보입니다. 예. 자기의 반대자를 가장 극단적으로 모욕하고 예. 그다음에 규정해서 예. 타도하고 절멸시켜야 할 대상, 예. 혐오해야 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전형적인 괴벨스의 선동 방법인데 네.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 예.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반대로 그 국힘에 있는 국힘 정치 세력을 네. 어떤 사람이 군사 독재 부역 세력, 윤석열 김건희 범죄 옹호 세력, 친일 매국노 세력 네. 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시원시원합니다. 예. 좋습니다, 선생님. 예,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좀 옆에당이고 그러긴 합니다만 직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네네. 민정수석도 하시고 법무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실 걸로 당연하죠. 예상이 저는 됩니다. 민주당은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이제 맏형이고 예. 본가고 예. 본진이고 예. 뭐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잘 되기를 전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야권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추 역할을 해야 되는 민주당이 공천 파동으로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일단 그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당의 공천 과정에 있어서 또 네. 제가 그 잘 되길 바란 당에 있어서 네. 이러니 저러니 제가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네. 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민주당이 당대표를 그 포함해서 많은 당원들이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뭐 안타까운 마음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댓글에도 보니까 비례는 조국 뭐 이게 쭉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도 있어요. 준위성정당. 네네. 이 안에 진보당까지 포함이 돼 있고, 뭐 어제부터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앞다투어서 그야말로 종북 세력에게 민주당이 국회의원 의석의 길을 터주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소위 이제 색깔론 공격을 또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쟁점이 하나가 있고요. 안으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비판하시는 분들이 뭐 단식도 하고 농성도 네, 예. 하고 뭐 등등등등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정치적인 효능감 이것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빠르고 분명하게 그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다소 미진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조국 신당의 역할론?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민주당은 진보층만이 아니라 중도층도 고려하고 배려해야 되는 정당입니다. 네. 수권 정당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수구 기득권 세력은 당연히 이제 배척해야 하지만 네. 진보층 더하기 중도층도 배려해야 되다 보니까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고 네.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데 있어서도 네. 좀 천천히 신중한 방식을 취한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 점 존중을 하고요. 네. 근데 저와 저희 동지들이 만들고 있는 조국 신당과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을 것인데 네. 아까 지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시켜서 먼저 답을 드리면 지난 총선에서 2020년에 이제 그 약 180석을 몰아주었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의석입니다. 의석을 주었고 역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그 개혁 성과를 얼만큼 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분석은 민주당에서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 주도 그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 더불어시민당이었습니다. 네. 그 뒤로 해체가 되었는데 예.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국회에 진출한 사람 중에 전 이름이 두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네. 한 사람은 용해인 예. 아주 맹활약을 했고 네, 네. 앞으로도 맹활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다른 한 사람은 조정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더불어시민당을 이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조정훈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국민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더불어시민당에서 이제 그런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승리를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개혁 성과가 좀 미흡하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민주당 주로 비례연합정당에서 그것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분 중에서 문제 있는 분이 전혀 정체성이 다른 분이 된 경우도 있더란 것이죠. 네. 이런 점을 좀 주목하면서 민주당이 잘해 주실 바라고 저는 이제 저희 조국신당 가칭 조국신당은 현재 그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에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거절을 하셨고 네. 그 거절의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따로 똑같이 가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에서 조정훈 같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분들을 그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네. 조국신당은 당연히 예. 조정훈 같은 사람이 그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지 않아야겠죠.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비례신당과 조국신당이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앞서 이제 괴벨스적 정치선동이라고 했는데 혐오와 악마화의 가장 그 이재명 대표가 많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가장 큰 적이니까 그렇겠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거꾸로 틀리고 심지어는 구속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총선 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타격을 입혀서 구속을 못 시킨 상태니까 예. 정치적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서 예.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냥 추측해 봅니다. 예.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가 쭉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조국신당이 10.3, 13.6, 전화면접은 10.0, ARS는 13.6, 조원 CNI에서는 10.8, 뉴스토마토 9.4,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 여기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인데 그렇죠. 여기서 13%가 나왔어요. 그리고 엠브레인 퍼블릭도 이거는 좀 그 비례대표 관련해서 여론조사는 아니죠. 네. 예, 요거는 이제 조국신당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긍정이냐 부정이냐 네네. 해서 긍정은 27, 부정 63 이렇게 쭉 조사가 됐는데 이런 흐름과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첫째 이런 여론조사가 상당히 고무적인 건 사실인데 네. 오만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 목표가 뭐냐 그랬을 때 네. 원내 3당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10석이 목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여전히 좀 부족하다. 여전히 배가 고픈 상태고요. 저희 목표는 여론조사상으로는 네. 창당 이후에 예. 15%가 목표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원내 3당 예. 그리고 의석 10개가 예. 목표고 여론조사로는 15% 달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3월 중에 말이죠. 네. 저희가 이제 호남의 민심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네네. 광주에도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아마 그 위원장님 다녀가시고 그 다음 날 저희가 이제 광주에서 이제 현장 투어를 했었는데 호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물론이죠. 진보 표심에서 네네. 호남 유권자들은 어떻게 조국신당을 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각종 여러 개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거기서 비례대표에 어디에 표를 줄 것인가에 있어서 네. 조국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고요. 그러나 남아 있는 것은 또 호남은 지역적으로 또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하고 조직세도 가장 강한 곳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있는 호남에 계신 진보 유권자들이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민주당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 기대를 많이 하고 했는데 네.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이 비례표 하나를 어디에 줘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 고민 속에서 갈등을 하시고 예. 또 민주당 당원이신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럼 나는 민주당 당원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런 고민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 고민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민주당에서 광주 지역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현역 의원들을 모두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예. 보게 되면 광주 민심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네. 그 변화 속에서 이제 광주 시민들이 이 비례표의 경우에 있어서 네. 어느 쪽을 줘야 될 것인지. 근데 그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 신당과 조국 신당의 그 진영이 네. 라인업이 아직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아마 현명하신 시민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천천히 판단하실 것이고 네. 그 첫 번째는 그 진영, 인적 진영. 네. 두 번째는 두 정당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를 보실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걸 보시다가 3월 중에 예. 최종 선택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국민들이 또 답답해하는 대목이 어떤 거냐면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천 파열음이 크고 이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선거인데 이 선거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네, 네, 네. 왜냐하면 그러면 사실상 총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는 이제 다시 공개 행보를 시작하게 될 네, 것이고 도이치모터스 특검, 명품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냐. 실질적인 심판이 불가능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다들 걱정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조국 신당은 정말 갓 출범한, 예. 정식으로 출범도 하지 않은 네. 정말 작은 정당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를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힘이 있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걸 주도해서 잘 풀어내시고 네. 공천 문제도 빨리 마무리하시고 네. 전선을 이제 새로 전열을 가다듬고 전선을 예. 새로 치셔야죠. 네. 저희는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예. 민주당보다 지금 민주당 공천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 같이 보입니다. 예, 예. 저희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 예. 비판을 제가 막 나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조만간 민주당도 전열이 갖춰지면 예. 그런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전선으로 복귀하실 것 같고 네.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흐름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반윤전선을 치고 이 흐름에서 중추가 되는 민주당,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뭐 정의당, 녹색 정의당이죠. 그리고 조국신당 뭐 이렇게 진영이 좀 갖춰지기를 기대한다. 네, 지금은 전열이 좀 흐트러진 상태고 예, 많이. 녹색 정의당도 또 다른 뭐 진보당, 예. 뭐 새진보연합 등 경우도 네. 실제 윤석열 정권과 어떻게 싸우는지가 모습이 잘 시민들에게는 네.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뭐 열심히 네. 하고 계시겠죠, 예, 당연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 정당이니만큼 예. 저는 또 공천 문제가 지금 저희 당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문제는 뒤로 미루고 네, 네. 현재는 그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우고 싸우고 그 폭정, 무능, 네. 무도함을 폭로하는데 앞장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구 출마는 지금 그 문제는 뭐 네. 전혀 지금 논의할 사안이 아니고요. 일단 창당을 한 창당하고 난 뒤에 창당 뒤에 실무적으로. 그 공관위에서 판단할 문제지 네. 그 조국의 사당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네. 문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의 강,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겁니다. 애써 조국의 강을 건넜는데 지금 조 전 장관이 다시 물길을 파고 있다. 뭐 사실상 좀 네. 당을 선거를 어렵게 만드는 주체로 인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사실 그 지난 2020년, 지난 21대 총선 앞두고 그때 출마를 권유했지만 그때 누가 권유를 뭐 했다고요? 어떤 분들이 출마를 권유했으나 거절을 하셨는데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행보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좀 이른바 조국의 강에 대해서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전에 네. 지금 장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관련해서 2020년에 민주당에서 누가 총선에
저보고 출마하라 했는지 전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저한테 접촉한 사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있다면 나와셔도 됩니다. 예. 공개적으로 나오셔도 되고요. 예. 출마하라는 권유한 분 아무도 없고요. 예. 저는 그때도 제 스스로 출마할 생각이 현재 없었고요. 예. 네, 그 점은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네. 민주당 일각에서 조국의 강이라는 그 개념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기회에 네. 첫 번째 이제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가 하반기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총선은 2020년에 있었습니다. 2020년 총선은 이른바 조국 사태의 여파가 가장 강하게 있었을 때입니다. 네. 그런데 그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조국 사태의 여파가 가장 강했던 시간적으로도 아주 가까웠던 그 시점에 대승을 거두었거든요. 근데 지금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조국의 강을 얘기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승을 거두었는데 지금 조국의 강 때문에 선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상한 얘기죠. 그때는 그럼 조국의 강 때문에 이긴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변명을 한다면. 예. 더 중요한 거는 네. 저는 일단 강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직시해야 될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잡으려면 뭘 건너야 되느냐? 윤석열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윤석열이란 진흙탕, 이 네. 진흙탕으로 가득 찬 오물로 가득 찬 윤석열이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네.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해야죠. 예. 저도 윤석열의 강을 건너기 위한 수륙 양용 전차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예. 그 뻘밭, 진흙탕, 오물 이 윤석열 강 안에 있는데 제가 그걸 네. 감수하고 그 강물로 뛰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야 네. 즉 윤석열 정권을 빨리 조기 종식시켜야 네. 그 강을 건너고 난 뒤에 수륙 양용으로 그 뻘밭과 오물이 가득 찬 윤석열 강을 건너고 난 뒤에 비로소 민생 회복, 복지 회복, 뭐 경제 발전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관계자가 만약에 조국의 강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다면 네. 이제 그런 말 쓰지 마시고 우리 모두 윤석열의 강을 건너자라고 말을 할 때지 네. 조국의 강이란 말을 할 때는 아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 있었던 조국의 강을 건너서 대승을 하셨는데 네. 왜 그러냐. 저는 우리 모두가 남 탓을 할 때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건너야 할 대상, 네.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고 네. 그 윤석열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손을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인 이명백 교수님께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정부 책임 관계자 이 책임론을 제기해서 논란이 좀 됐습니다.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누구를 지목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이명백 공관위원장님이 지목했다는 사람이 언론에 나더라고요. 예. 누구라고? 예.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추미애 전 장관, 예. 노영민 실장도 거론되는 것 같고 하는데 예. 이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범위가 특정되지도 않고 네. 누구를 얘기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약간 조심스러운 문제 같아요. 네. 제가 언급할 사안도 아니고 이명백 위원장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네. 저는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은 단결해서 네. 그러니까 남 탓하고 내 탓 공방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 민주당 혹은 진보 진영에 있다고 한다면 진영을 떠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세력이 나서서 수륙 양용 작전으로 윤석열의 강을 건너야 될 때이다. 그게 제 주장이고요. 예. 그런데 민주당 공천 문제가 조국 신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민주당 공천 분란 때문에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네. 회복하리라고 생각하고 회복할 것을 기원하는데 네. 그 문제가 조국 신당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각 민주당도 조국 신당도 각각의 문제가 있을 것인데 네. 그 문제를 각각이 추스리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라는 이 오물이 가득 찬 네. 그런 강을 건너기 위해서 예. 서로의 역할을 하고 손을 잡자라고 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29일 날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뭐 재의결이 있죠. 이 예정이 돼 있는데 제가 뭐 취재해 보니까 김진표 의장이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고 좀 다그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계속 미루다가 총선 이후에 하면 오히려 정무적으로 민주당에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두 가지 판단 때문에 29일 날 재의결한다는 건데 재의결하면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네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재결 이 현재로는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을 뭐 배신하진 않겠죠. 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결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크지 예. 않습니까? 예. 전 22대 국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다시 그 특검법을. 재발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예. 그때도 역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여러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려 9개나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어떠한 정파적 색깔이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양국관리법이 무슨 상관이 문제가 있습니까? 있어요? 이태원 가급법. 참사 특별법에 뭐가 문제가 예. 있고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정파적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저는 모두 재발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두 재발이 해야 네, 된다. 네. 그러니까 또 그렇지 거부권 행사하면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거부권을 하면 또 하고 해서 네. 22대 국회에서 어찌됐든 지금 뭐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들을 재발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민주당은 민생을 할 테니 조국 신당은 검찰 개혁에 집중하면 서로 상보적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 홍익표 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감사한 말씀이죠. 예. 뭐 좀 얘기가 있으셨습니까? 뭐 전혀 연락이 없었고요. 네. 제가 과거 살던 그 서초구에 네. 그 홍익표 의원님이 이제 출마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인연이 있고, 물론 이제 홍 의원님하고 사적으로 이제 당연히 인연이 있습니다. 저도 예. 또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인데 네. 원내대표 이후에는 저하고 이런 사적으로 통화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그 선을 강하게 그으시더라고요. 네. 그 입장도 역시 이해를 합니다. 근데 크게 보면 저는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크게 봐서 따로 또 같이 가고 손을 잡고 가고 각자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서로 발목 잡거나 옆구리를 차거나 뭐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존중과 배려 속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각자 할 일을 따로 또 같이 하면 된다. 그 통해 자연스럽게 유권자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걸 서로 뭐 싸우는 모습,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이면 서로 비례대표 자리, 의석 자리 두고 같은 크게 봐서 같은 식구끼리 저러냐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예. 그러지 말고 국민들 대상으로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더 잘 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로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에 네. 민생, 복지, 뭐 안보, 외교 예. 등등 관련해서 우리가 더 나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국민들에게 소구하는, 호소하는 네. 이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경쟁하면 좋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자. 네네네. 예. 인재영입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함께하게 될까요? 그걸 막 밝힐 수는 없고요. 네. 제가 이제 공식 행사 말고는 비공식 일정에서 사실 수많은 사람을 사실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민주당의 영입 인사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아주 좋은 분들이 영입 많이 되셨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제 기업가도 있으시고 네. 전문직도 있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정책 파트 담당했던 분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뭐 잘하고 계시다고 그분이 생각을 합니다.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뭐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수권 정당을 지향하면서 진보층 말고 중도층도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중도층을 포괄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영입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는 영입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정권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다. 이런 사람.
거기 분명한 사람을 중심으로 영입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방책에 있어서도 정책에 있어서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자유주의 정책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확실히 극복하고 선진복지국가, 민생과 복지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분명히 제시하는 그런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뭐 발표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민주당식으로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한 명 한 명씩 해야죠. 한 명씩. 예, 그렇군요. 윤석열 정권과 확실하게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뭐 실력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저부터 윤석열 정권과 저는 어떻게 보면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도저히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저는 사람. 그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조국. 저는 단순히 저 개인의 원한 이런 게 아니라 저나 조국 신당의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과는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다는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제 개인이 뭐 원한이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정당의 방향을 잡고 있고 따라서 그런 지향, 그런 가치에 동의하는 분들이 아마 합류해 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에 민생토론회라는 틀을 통해서 이 환경평가 1급,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그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농지도 다 풀어서 개발하도록 한다는 지경이니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 그것을 심판하고 제대로 된 선진복지국가 민생이 회복되는 사과를 못 먹습니다, 선생님. 글쎄 말입니다. 지금 뭐 워낙 물가가 올라가지고요. 물가도 그렇지만 이게 기후 문제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정치에서 인구 문제, 기후 문제, 저출생 문제 이거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짜여진다는 거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짜보려고 지금 접촉 중이고요.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분들 경우 정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서 조만간 차례차례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발표를 하면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아, 저 사람들 괜찮네. 지금 현재 어떻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언론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국이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도 조국 신당이고 한데 조만간 저희 그 진용이 차례차례 공개되면 시민들이 저기가 더 잘 싸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싸우고 난 뒤에도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 정책 차원에서 이런 얘기도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주창했던 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었습니다. 말로는 그런데 최근에 구성원들은 중상층과 엘리트 정당이 아니냐. 최근에 이수진 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이 이제 탈당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죠? 그 굉장히 그 심각한 발언을 해서 지금 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사실은. 4년 전 천직이라 여겼던 법관직을 내려놓고 오로지 사법개혁 입법부에서 이루려고 민주당에 입당했고 낙선까지 각오하고 싸웠는데 나를 그만두라고 하네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민의식 내가 판사인데 판사 출신으로서 이 백현동 사건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 이제 이런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거나 비판하는 저는 뭐 이수진 의원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뭐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분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민주당 내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민주당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지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서민과 중산층을 지향을 합니다만은 적어도 정책에 있어서는 옛날로 얘기하게 되면 과거 민주노동당의 정책도 과감하게 채택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적으로 제가
과거에 옛날로 제가 교수실을 생각을 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 물론 그 전에는 이제 변호사셨죠. 네. 또 가까웠지만 네. 또한 동시에 고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 정체성이 특별하게 모순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과거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당시 민주노동당이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네. 나중에는 민주당의 정책으로 흡수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 박근혜 후보도 갖다 썼어요. 실제 그랬죠. 예. 그런 점에서 물론 이상 이제 시리즈. 그 법적으로 보게 되면 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이 이제 분당되고 그 뒤로 정의당으로 이어지고 또 진보당으로 일부 이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네. 제가 그 두 정당에 좀 죄송하긴 하지만 국민들께는 정의당이나 이런 모습이 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 상황 같습니다. 네. 당내 여러 가지 분열도 네. 있는 것 같고 예. 그 역시 뭐 그 다른 당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예의가 아닌데 네. 저는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그런 정신 네. 또 그리고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제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네. 그에 더하여 네. 노회찬의 정신과 정책 그것들 역시 과감하게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그 점에서 정책과 가치에 있어서는 현재 민주당보다 좀 더 진보적인 색깔을 띌 수밖에 없고 네. 또한 인물도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영입했던 분보다는 네. 좀 더 진보적인 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 지난 다른 방송에서 정의당을 대체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뭐 정의당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예. 현재 정의당이 5석 아닙니까? 네, 현재 네. 의석이 예.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6석인데 왔다가 나가시고 나가고 뭐 어쩌고 현재 뭐 대여섯 예, 같은데 예. 저희는 10석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석을 목표하면 당연히 대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내 3당이 되는 것이고 네. 사실 더 중요하게는 네. 의석수로 대체한다는 차원 말고 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회찬의 정신은 정의당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노회찬의 정신은 다른 정당에서도 계승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정의당도 당연히 노회찬의 정신을 계승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 계승하시리라고 네. 좀 믿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네. 저희도 노회찬의 정신을 계승하고 노회찬 대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강 정책, 구체적인 정강 정책을 제가 사적으로도 많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가칭 조국 신당에 많이 받아들여서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그런 흐름과 네. 노회찬의 흐름을 같이 융합시켜 보려는 것이 저희의 그 희망이기도 합니다. 네. 작지만 단단하고 강소 정당이죠. 아주 똘똘한 네. 느낌이 그렇게 옵니다, 선생님. 예. 그리고 구성원들의 뭐 예. 이념적 가치의 그 차이가 적고요. 예. 아주 그러니까 일치도가 높죠. 높고 그래서 의견 결정이 매우 빠르고 네. 그리고 단결력도 매우 높은 네. 정당이기 때문에 행동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빠르고 정확하게 분명한 태도로 특히 윤석열 정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도처에서 외교면 외교, 경제면 예, 경제, 뭐 안보 분야, 뭐 지금 이승만 시대로 돌아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 일제 시대로 예, 지금 일제강점기 수준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무슨 자유북진론 같은 주장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이 냉전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우리가 이게 말이 되는가에 대한 건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네. 그 대법원에서 네네. 유죄 확정 판결 왜냐하면 이제 사실심은 끝났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 네. 대법원 유죄 판결을 존중하고 감수하고 따라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또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제가 받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제가 국회의원을 하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1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4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내릴지 모르고 어떻게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주저하고 골방에 처박혀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을 하루를 하건 또는 한 달을 하건 1년을 하건 4년을 하건 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시점에 할 일은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간에 그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선진복지국가의 그 비전과 정책을 내세우는 것,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은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다가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저의 동지들이 또 저의 당이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써서 그것이 알려지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이 제가 하려고 했던 또 저희 당이 하려고 했던 그 역할을 국민들이 하시겠죠. 저는 뭐 굳이 거창하게 뭐 스피노자 말을 하지 않더라도 스피노자가 지구가 내일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 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내릴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제가 할 일을 다 하겠다.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 사람이 하겠죠. 그걸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 하루를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지금 목전에 닥친 일을 방기하거나 놓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할 일 하고, 네네. 그리고 상황이 도래하면 그 결정, 뭐 법원 결정에 당연히 따라서 감수하고요. 예, 그다음에 바톤 터치를 하면 되죠. 예, 예. 뭐 두려움 없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예. 조국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담당 판사하고 밥을 먹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유튜버가 대법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판사분하고는 단 한 번도 일면식도 없고 네. 밥은커녕 전화 한 통화 없었는데 네. 갑자기 제가 민정수석 시절에 그 월간조선 기자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허무맹랑한 흑색 선전을 하더라고요. 웬만한 건 제가 참으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서 제가 고소를 했고요. 네. 이제 판결이 아주 늦게나마 확정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네네. 조국 장관님을 만나는 수많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당부는 어떤 겁니까? 이제 시민들을 뭐 전국에서 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네. 만나고 있는데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나 정치 전문 뭐 평론가 기자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네. 저에게 와서 이제 악수를 먼저 청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기존 정당원들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많은 사람, 민주당 뭐 아니에요, 또는 전혀. 뭐 정의당 그런 분들이 아니라 예.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와서 위로하거나 격려하고 또 입당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분 중에 적어도 저희 직접 만난 사람 중에 한 반 이상은 내가 지금까지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또는 내가 지금까지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당신 도와줄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점에서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진보 성향이 강한 고관여층 외에 기존의 정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들이 2019년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등등 과정에서 다른 이유로 다가온다는 걸 제가 계속 느낍니다. 기존 이제 정치적으로 훈련되었다거나 네. 또는 시민사회 활동을 해봤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네. 아니고 정말 법률용 정치용으로 정치 저관여층이시고 네. 정당 경험이 없으시고 당원도 아니신 분들이 손을 내밀어줘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저희가 또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당 구성원들 또 지지자 당원이 아니었는데 왜 이분들이 저에게 조국 신당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희가 뭐 진보적 지향을 포기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또 왜 이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민하고 또 분석하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1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기자회견을 여신다고 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기자회견 예고를 했고요. 네. 제가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에서 제가 단독으로 네. 기자분들, 국민들과 함께 예.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게 5가지 질문을 할 생각입니다. 그 시민 여러분들 혹시 용산 근처 계시면 네. 와주셔서 직접 좀 들어봐 주셔도 좋고요. 네. 또 직접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뭐 여러 채널에서 이제 언론에서 오실 것 같은데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윤석열 대통령 그 내외 2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네. 그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도 들으셔야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꼭 보셔야 되는 기자회견이네요. 다른 사람 몰라도 왜냐하면 2사람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실지 뭐 천공 스승의 강의를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제 호소를 들어보시는 것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천공 씨가 또 뭘 했습니까? 요즘에 계속 천공 스승께서는 예. 이거 왜 스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칭 천공 스승이 수많은 얘기를 예. 유튜브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거 잘 따라가 보시면 예. 현재 윤석열 정권의 국정 방향과 일치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좀 듣기도 했습니다. 11시에는 반드시 끝내야 되겠죠. 예. 기자회견하러 가셔야 돼서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시원한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는 내용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되는 조국신당 인재영입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실시간 생방송 해드립니다. 오후 1시 저희 취재 편의점에 오시면 조국 전 장관이 5가지 질문 어떤 것을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마지막 한마디 하면 안 됩니까? 마지막. 예. 아니,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러는 거죠. 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청자 여러분, 조국입니다. 제가 오랜 고민 끝에 정치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 또 신당을 창당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습니다. 저희 당도 이제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당원 가입해 주시고 본인이 당원이신 경우에는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가입해 주시고요. 만약에 당원 가입이 어려우시면 후원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간절함이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사실 오랫동안 뵈왔는데요. 이토록 간절한 눈빛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저희는 또 말씀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